정말 부득이, 정말 부득이 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만 조금 더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하지 말라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예. 그래도 이제 정말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 한 해에만 해도 그 피해액은 조단위에 이른다는 추산액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앞서 전세 사기 피해의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상윤 변호사님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그 자체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변호사님,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저희 임차인 분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우리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 이제 유형적으로 이제 워낙 다양해서 피해 유형도 이제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이제 단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한 사기 수법이에요. 그 자기 자본 없이 이제 세입자 보증금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늘려가는 이런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뭐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아서 집값이 오르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챙기면 되고, 근데 만약 내려가면 이제 그냥 잠적하거나 이제 파산하면 된다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임차인들이 입게 되는 이제 주된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문 변호사님,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대체로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면 이제 자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저희가 다 날려먹는 거 외적으로도 이제 그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막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될 때 지급한 보증금을 이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임대인이 충분한 자력,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인 이제 여력이 충분한가. 만약에 없다면 적어도 이제 계약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아마 기결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이제 재산 상태를 이제 전부 이렇게 그 확인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한테 뭐 신용조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없죠. 그렇죠. 결국 이제 계약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봐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일단 저희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회복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뭐 그 절차라던가 뭐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선 그 곽경도 김종혁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약 체결 시점에 이제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동산의 가치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반드시 확인을 하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회수 예.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 체결 시점, 계약서를 작성할 때죠. 이제 네. 그때 두 가지를 깊게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두 거예요. 가지요. 네. 네. 첫 번째가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의 가치가 전세금을 이제 웃돌고 있는가. 저희가 들어가려는 부동산 자체의 시세를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이제 첫째가 그렇고, 네. 둘째가 나의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돼서 이제 변제되는 다른 권리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경매를 했을 때 뭐 반환받아가는 그런 우선순위들 때문에 그렇죠. 확인하라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문 변호사님, 그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 뭐 달리 말하면 시세겠죠. 네네. 그 시세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워낙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을 이제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실거래가 이제 공개 시스템이 이제 조금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부동산 테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리브 부동산이라는 이제 그 시세와 관련된 정보 제공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기타 이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시세 정보를 이제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치라는 게 사실 이제 수시로 이제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이때 당시에 그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금 부동산 가치를 보수적으로 조금 낮게 낮춰서 이제 보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때 그 경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경매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 과정에서도 이제 유찰될 수도 있는 네. 노릇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세보다 훨씬 못한 가격이 이제 매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조금 유념을 해서 이제 보증금은 이제 예상되는 부동산 가치보다 조금 많이 낮게 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수적으로 좀 네.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회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변호사님 아까 내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되는 다른 권리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맞아요. 자, 그럼 내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되는 다른 권리들 이런 거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권리들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일단 먼저 그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네. 이제 우선 변제되는 이제 다른 권리라 하면 네. 이제 일단 우리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네. 인도,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예. 그리고 이제 확정 일자를 이제 갖추면 이제 우선 변제효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다르게 이제 설정된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이제 물권적 권리들이 물권적 이제 권리들이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이제 우선 변제되는 그런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권리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보통 이제 계약 체결 시에만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 권리들을 이제 확인을 해요. 네. 근데 반드시 이제 잔금 지급 시점에도 네. 그때도 발급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 등과 같은 이제 네.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절차는 이제 잔금 시점에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이제 잡혀버리면 이제 보증금 채권, 반환 채권이 이제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임대인이 이제 미납한 이제 세금도 보증금보다 이제 우선 변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납세 증명서 이걸 요구를 해서 이거를 네. 좀 발급받아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계약 시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네네. 다시 한번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물권적인 권리들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보다 우선하는 임차 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어떤지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뭔가 그렇습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요. 뭐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네. 있는지 이런 네. 부분은 이제 확정일자 이제 부여 현황 이걸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이 서류는 이제 주민센터 방문하면 이제 발급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임차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인하고 사이에 이제 작성된 임대차 계약이 이제 제출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네. 만약에 이제 그 확인을 조금 하고 싶으면 이제 임대인한테 이 서류를 이제 요청을 직접 요청을 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제 발급을 이제 받아야 해요.
사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들이 요 유형에 많이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럴 좀 수도 이 있어요. 부분을 네. 좀 각별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무리 근저당권이라던가 이런 선순위 뭐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계약을 체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인해 보시라 이런 사항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후순위 권리, 네. 본인의 이제 차 보증금 이제 후순위 권리라는 걸 이제 각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부동산 가치하고 네. 이제 선순위 권리 가액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최고액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하나의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비교적 계산이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포함해서 네. 이제 다수의 부동산이 이제 근저당권이 이제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담보라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공동담보가 조금 많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공동담보로 이제 제공된 여러 부동산에 이제 그 전체 가액을 이제 산정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예, 근저당권부 채권 최고액이 보통 보면 이제 엄청나게 큰 다액으로 높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다른 그 목적물에 대한 이제 선순위 임차인들 이런 그 관계도 이제 파악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목적물 있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가령 이제 공동담보로 이제 잡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근저당권부 이제 채권이 또 높고 이러면 진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변호사님 조언 잘 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이 정말 부득이 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만 조금 더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하지 말라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가급적이면. 예. 그래도 이제 정말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금 이제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라든지 네. 이제 주택금융공사,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보증금 전액을 결국 이제 이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을 하니까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지 못할 우려를 조금 덜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반환 보증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증금이 네. 이제 그 선순위 채권하고 이제 그 합계가 이제 주택 가입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 가입이 이제 거절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이 경우에는 정말 하지 말라고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즉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그 해당 목적물인 그 부동산의 가치, 즉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 선순위 권리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그 요즘 횡행하고 있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으로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이제 조직적으로 조금 행해져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총책이 이제 배후에 있고 이제 명의만 대여주는 이제 소위 바지 사장을 이제 내세우고 있어서 네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실제는 이제 그냥 명의 대여자고 실제는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만 뭐 그냥 전세 사기로 고소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배후를 찾아내고 네. 이제 전세 사기 범행과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조금 밝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조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이제 피해자도 또 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또 이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범죄 구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그 피해를 이렇게 당하는 케이스가 이제 대체로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네. 이제 중개 목적물에 관해서 이제 정확한 설명을 못 받아서 이제 네네. 그 사고 많이 발생을 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중개사가 아니고 이제 중개 보조원을 통해서 모든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래서 이제 설명을 좀 그 부정확하게 이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이제 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확하게 이제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제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뭐 가령 명함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문자 내역이라든지 대화 내용들을 이제 녹음한 녹취 이런 것들을 미리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적지 않은 시간 자세한 설명해 주신 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간략하지만 그래도 그 형사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려봤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특별히는 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없으시면 네. 없으시면 저희 다음에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